예, 여러분, 요새 어느 때도 그렇지만은 이제 나라가 항상 시끄럽죠. 어떻게 여야 서로 국가를 어떻게 이끌어야 된다, 어떻게 자기네 주장이 옳다, 뭐 이런 얘기들로 항상 말이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모두 관심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 관심 두는 주제가 바로 좋은 나라란 무엇일까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어떻게 나라를 좋게 이끌어가느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모두 정쟁을 하고 국민이 선거를 하고 토론하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그럼 좋은 나라란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가 한번 이 자리에서 생각해 봅시다. 일단 나라 할 때 우리가 좀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특정 종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이지만은, 아버지 나라가 땅에 임하시옵고, 이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많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하는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설사 종교가 다르다 하더라도 바라는 뜻은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버지 나라가 땅에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럼 그 말은 그러면 지상천국이란 말인데, 그럼 지상천국이란 무엇인가?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얘기해 나가도록 합시다. 그러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다스리는 생각은 일단 이념이라고 하죠. 근데 이념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념이란 무엇인가라는 데서 이미 말했듯이, 그러니까 인간의 그 삶에서 지구상에서 인간의 삶에서, 그러니까 천상 하나님의 나라, 지상천국, 이러한 나라로 계속 옮겨가는 게 인간 사회의 형태입니다. 그럼 인간 사회가 현재 어느 정도 발전해 있냐? 실제로는 이만큼 발전해 있는데, 현재의 지상의 상태가 그보다 더 발전했다고 보는 그런 견해가 바로 좌파고, 덜 발전했으니 더 노력해야 한다 하는 게 바로 우파입니다. 좌파는 현재의 상황에서 자꾸 더 나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진보라고 하기도 하고, 우파는 현재의 상황에서 현재의 기존에 지켜왔던 관습과 제도, 그런 것을 되도록 그대로 앞으로도 더 인간이 더 수양을 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보수라고도 합니다. 진보, 보수. 그래서 가장 이제 적합한 제도, 좌우 이념의 대립을 검토해서 가장 적합한 제도를 찾는 것이 국가의 이름이다. 국가를 지도의 이념에 가장 적합한 지도의 이념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사회가, 인간의 국가가 천상을 향하여, 지상천국을 향하여 계속 나아가는 거에는 누구나 다 동의하는 일인데, 지금 어느 정도 나아가느냐에 때를 판정하는 게 이거다. 그런데 이제 무조건 현대 우리 사회가 많이 나아갔다, 지상천국을 해서 많이 나아갔다 판단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 천상에 올라가기에, 지상천국을 실현하기에 유리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더 못한 상태로 판단하는 게 더 유리한 것도 아니죠. 가장 이제 적합한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그 방법을 찾고 다스리는 역할을 맡은 국가 지도자들이 있죠. 뭐 옛날에 말에 왕권 신수설이 있고, 또 뭐 하여튼 지도자는 하늘에 내린다, 옛날에 국왕은 다 하늘 뜻이라고 그러고, 심지어 지금도 대통령은 하늘이 내린다, 그런 말씀들 많이 하죠. 그런 것처럼 국가 지도자는 하늘이 내리는 사람이라고 우리 봅시다. 그러면은 하늘이, 그러니까 지상에
다스리는데 그 옛날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신이 직접 그러니까 계시를 내려서 다스리는 것 시대, 그러니까 그 제정일치 시대라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제사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 뜻을 다 받아가지고 항상 그러니까 다스리는 이런 시대가 아닌 이제 제정 분리 시대에는 어떻게 하냐? 그 지도자가 따로 그냥 알아서 지상의 판단해서 알아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이 지상의 지도자를 세움으로써 그 하늘의 뜻에 맞게 지상을 다스리는 지도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뜻에 맞게 지도자를 세운데 그래서 지도자가 이런 이제 세상의 일을 사람들을 다스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지칭합시다. 세상을 다스리는 이 하나님이 지상을 다스리는데 이것을 규모를 작게 한번 비유를 해봅시다. 회사라든지 조직 모든 단체에서도 다 최고 경영자, 최고 책임자가 있고 중간 관리자가 있습니다. 회사에 다 최고 책임자가 있고 중간 관리자가 있습니다. 그럼 그 최고 책임자는 어떤 중간 관리자를 좋아합니까? 그 자기의 권위와 물론 그 모든 그 지침은 다 충실히 따르기를 바라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아래 밑에 부분을 다 다스리는 데 있어서 일일이 자꾸 위에다 질문하고 문의하고 그러는 거 좋아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정일치 사회 시대도 끝난 거 아닙니까? 그때 제사장이 자꾸 하나님한테 물어봐가지고 세상을 다스렸으니까 귀찮다 이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고 보통 관리자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일일이 다 물어보는 거 귀찮아하죠. 그러니까 그 알아서 재량껏 다스리는 재량껏 자기의 맡은 바 부분을 통솔하고 관리하는 그런 중간 관리자를 좋아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 국가의 지도자들을 그러니까 일일이 따져묻지 않고 스스로 다 다스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그러한 지도자를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이뻐합니다. 그러면 그런 추세에 따라서 인류 역사는 점차 이렇게 신에 묻지 않고 지상에서 직접 해결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어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민주제도이죠. 과거에는 전부 그 왕권 신수설에 의하여 그 하늘이 태조 임금을 세우는 것은 물론이고 그 다음부터 세습하는 왕조도 상당히 이어갔죠. 천운이 거의 닿을 때까지는. 그럼 천운이 닿아가지고 그 세습하는 왕은 그럼 어떻게 해서 임명된 왕이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왕인 집안에 태어나는 거죠. 아버지가 왕인 집안에 태어난다는 거는 언제 어떻게 태어나는 걸 어떻게 결정합니까? 물론 유물론에서는 얘기할 수가 없지만은 그 어떻게 태어나는 거는 저승에서 그 누구의 아들로 태어날 것인가 서로 판단해서 그렇게 해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신의 관할하에 있을 때 어떤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날 것인가를 인간이 결정해서 그렇게 해서 태어나는 게 그 왕자이고 세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국가의 다음 지도자를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세습 왕조는 어떻게 된 거냐면은 그 27대 왕이 계속해서 누구를 왕으로 세우냐는 걸 자꾸 신이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그 저승에서 다 결정해가지고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그 신의 그 부담이 큰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 결정을 하니까 지상에서 결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근대 사회에 있어서는 근대 국가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다 상당히 많이 없어졌습니다. 물론 우리 가까운 국가는 아직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인간 사회의 국가 내에서 선거를 통해서 일생 동안의 노력에 거쳐서 자기의 노력으로 지도자가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오늘날 현대 사회의
국가 지도자입니다. 대통령과 같은 선거로 뽑히는. 그러면 이제 국가 지도자가 그렇게 하면은 다른 모든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신분과 그 능력에 따라서 그런 관리를나 그런 인재를 임용하는 방법, 제도가 있죠. 과거에는 어떻게 우리 조선사회도 양반, 장민이 있죠.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 상민, 그 양반이어야 과거를 보고 국가 지도자가 될 수가 있죠. 상민은 국가 지도자가 될 수 없죠. 그럼 이거는 국가 지도자가 되는 것, 계층, 그 어느 정도 사람들 사이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이제 위치를 가지려면 미리 천상에서 저승에서 연계해서 이미 결정을 다 된 다음에 태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상당수, 그러니까 그 신의 재량이, 신의 관할이 많고 그 인간의 재량은 그만큼 작은 겁니다. 태어나기를 천민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리 잘나도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신이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인간의 재량권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이제 신분제도가 철폐되면은 능력에 따라서 현실 사회에서 인간인으로서의, 인간의 몸을 입은 상태에서의 노력으로서 그렇게 해서 세상을, 권한을, 다스리는 권한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한 국가는 그만큼 신의 뜻을 묻지 않고 국가 경영을 하는 데 써서 인간이 그대로 지도를 하고 통솔을 하니까 신이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편하고 보시기에 좋을 수가 있죠. 최고 지도자는 항상 그 아랫사람이, 중간 관리자가 자기가 알아서 다 밑에 조직을 처리하고 그러고 이제 영광이나 실적을 올려보내는 거, 그런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한 방침에 따라서 이러한 나라일수록, 그러니까 이러한 나라일수록 또 하나님의 이쁨을 받는 나라, 그러니까 뭐 모든 이제 그 국가를 지도하고 운영하는 제도, 이러한 기준들이 신의 뜻에 의하지 않고 그 인간이 스스로 많이 결정하는 비중이 클수록, 그러니까 그럴수록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신이 좋아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민주국가, 기회균 등 그런 것을 이렇게 좋아하고 그것을 그 가치에 우리가 집착하고 중시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지상에서의, 그것은 결코 그 뭐 유물론적인 생각에서 그런 게 아니라, 물질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 신적으로 입장에서 보았을 때도 지상의 인간이 알아서 다 모든 것을 처리하는 그러한 나라가 보시기에 좋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출생과 신분을 거치지 않고. 그러니까 이 말은 특히 또 그 지상에서 어떤 좋은 신분으로 태어나느냐 혹은 낮은 신분으로 태어나느냐, 이 과거에는 이제 영적으로 성숙된 그 초기 단계에서는, 인류 초기 단계에서는 그런 자들이 많이 상류층으로 태어나고, 이렇게 그렇지 않고 지도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하류층으로 태어나고, 이렇게 해서 조화가 된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도 다 그렇게 있었는데, 근데 이렇게 살다가 같은 인간의 몸으로서 서로 이렇게 부대껴 살다 보니까 서로 주고받고 하는 업보들이 많이 쌓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 위치에 있다가 이 위치에 있던 사람이 실수해서 위치에 있는 사람을 고통을 줬어요. 그러면 이걸 다시 되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걸 다시 되받기 위해서는 어떤 이 사람이 다시 태어나면은 더 유리한 위치에 올라와야 되고, 이 사람은 불리한 위치에 있어야 그 업을 도로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이 상류층으로 난 사람의 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쌓이다 보니까 그런 이제
영적인 어떤 능력과 그 인간의 태어남과 이런 것들이 막 뒤죽박죽이 되고 점차 혼동되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어떤 불합리성도 많이 생기고 더 이상 이제 신분제도는 유지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태어난 신분 이런 것에 집착해서 사는 것보다는 그 영적인 성숙도나 그런 걸 가진 사람이 어느 신분으로 태어나든 간에 그 사람의 어떤 그 포텐셜과 잠재력을 지상에서 판단해서 지상의 인간들이 스스로 끌어올려주는 그런 제도가 되어야 이제 지상이 그런 하나님 좋아하는 그런 이제 정의로운 나라가 되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지상에서 지도력이 있고 그런 잠재력이 있는 사람을 굳이 높은 신분으로 태어나지 않고 그러니까 하류층 서민의 신분으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지상에서 인정받아서 그러니까 그 지도자로 클 수 있게 그러한 나라가 신의 뜻에 맞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아는 그런 이제 그 개념을 통해서 다시 또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근데 이러한 주장을 그런가 전혀 새로운 거냐면 그렇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 공산주의 그래서 혹은 그보다 더한 개념은 사회주의라는 것도 제가 그 도서에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과거의 봉건제도는 신분제에 의해서 하늘의 뜻에 의해서 태어난 신분에 따라서 지혜를 구하다. 저서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과거 봉건제도는 그러니까 그 하늘의 뜻에 의해서 신분을 차이를 둬가지고 그 저승에서 결정한 신분에 의해서 귀족들이 있고 그 밑에 봉사하는 머슴과 그 소민들이 이렇게 피라미드 단계로서 이렇게 밑에서 봉사해주고 그러는 것이 봉건제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서양은 뭐 중세 장원이 생기고 이렇게 봉건적인 그 어느 한 마을 우리 역사에 있어서도 다 지방 토호들이다 이런 이제 그 하나의 그 공동체를 이루어 살았듯이 그 공동체의 정점에는 그 신분에 의해서 최고의 지위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죠. 이제 그런데 이 사회주의는 제가 거기 이 책에서 해석한 사회주의는 뭐냐면은 그런 이제 봉건제도의 신분에 의해서 정점에 신분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능력면에서 지상에서 판단한 가장 우수하고 영혼적으로 성숙한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영도자가 되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거. 공동체란 말은 결국 봉건제도나 사회주의나 똑같은 거지만 사회주의 공동체란 건 뭐가 다르냐? 이게 태어난 신분에 의해서 이렇게 조직이 구성되지 않고 영적 능력, 가장 우수하고 현명한 사람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상, 비록 실현된 나라가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 이제 공산주의 이념, 자유주의 이념 이런 식을 따라가지고 어떤 이제 권력을 가진 사람을 바로 이런 사람으로 이제 포장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위대한 영도자니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또 다른 이제 그런 공동체를 만들었고, 근데 문제는 그 공동체가 또 북한 같은 경우는 세습을 하니까 결국 봉건제도로 돌아간 거나 마찬가지죠. 이제.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나 자유주의 사회에 꼭 여기까지를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도 항상 이제 좌우 논쟁이 있죠. 좌우 논쟁 있어가지고 우파가 있고 좌파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한국 사람들 보면 되게 어떤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습니까? 이제 보수적인 사람이 많은가, 진보적인 사람이 많은가.
대개 그 보수적인 사람이 좀 많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진보적인 사람은 좀 의식이 깨고 좀 그런 사람들이라든지 특별히 아주 그러니까 불만과 자유제에 대한 그런 게 많은 사람. 이제 대체로 의식이 깨고 조금 그 진보적인 사람은 영혼적으로 아주 이제 기본적인 상황에서 넘은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그 어떤 삶을 많이 부딪히면서 자기의 그러니까 그 생각하던 기왕이 생각하는 자기 사고방식이 있는데 그거와 이 세상이 다르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새로운 변화의 열망 그런 거 가진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 진보적인 사람들은 근데 그러니까 그 지상의 상황을 그러니까 지상 천국에 가까운 그러한 제도로 운영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태어난 상황에 의한 차별을 아주 많이 이제 부정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기본적인 출발은 물론 봉건 시대의 신분 차별도 있지만은 그거가 꼭 그거 아니래도 꼭 그게 아니라도 남녀의 차별, 꼭 차별이 아니라 구분 그거 자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녀의 차별 그리고 그 연령 차별도 그다지 중시하지 않죠. 그러니까 젊은이는 노인들 어른을 따라야 한다 그런 거에 대해서도 그리고 더 그러니까 본질적인 의미로는 민족 간의 그런 차별도 있지 않아야 합니다. 어느 민족을 태어났는가 그런 게 하지 말고 서로 같이 지내야 한다. 그런데 그럼 우파는 그럼 어떤 거냐? 그 많은 사람들이 또 오해를 하는데 우파는 이제 가진 자 기득권자의 편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떤 그런 일시적인 잘못된 현상이고 기본적으로 우파라는 거 보수라는 것은 인간이 서로 경쟁과 그 생존의 투쟁과 경쟁을 통해서 그 자기의 영적인 그 상황을 깨우고 자신의 진보를 향하는 진보를 꾀하는 그러한 가치관이니까 모든 나라에서도 모든 인간 구성원이 전부 더 나아가기 위한 그러한 노력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유 경쟁과 그런 것을 가장 중요시하죠.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너무 이제 포괄적으로 얘기하면은 여러분이 개념이 좀 덜 됐을까봐 우리 대한민국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1948년 건국했습니다. 이때 건국 이념이 뭡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왕조를 그러니까 입헌군주국을 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것도 다 취소하고 완전한 공화정으로 순수한 민주주의 이제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신분제도 그런 것들 같은 건 다 없어졌고. 그런데 이때부터 어떻게 됐냐? 물론 그대 전에 이제 그 조선 시대가 멸망하고 그 이후로도 교육 개혁 같은 건 있었지만은 뭐 그때를 미화하면 또 문제가 많으니까 일단 일제 시대 전부 나가리 그러니까 시키고 1948년부터 봅시다. 그래서 교육제도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나이 분 다 기억하시듯이 이제 중학교 시대부터 다 입시를 봐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영재 우수한 학생들은 이제 좋은 학교에서 기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다음의 학교에서 그렇게 길렀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냥 능력 실력별로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공부 잘하는 사람만이 최고고 못하면은 아주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뭐 요새 최근에 말하는 청소년 그건 비교도 안 되게 그러니까 입시 스트레스 그런 것이 굉장히 많았고 지금은 뭐 그나마 고등학생이지만 그때는 국민학생
초등학생 때부터 그런 일들이 많았죠. 이런 것이 결국은 신분과 관련 없이 모든 사람의 능력을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발휘하고 그러니까 지상에서 그 모든 지도자라든지 지도 이념 뭐 그런 걸 다 결정하는 그러한 이제 하나님 뜻에도 맞을 수 있지만은 결국 국민 모든 구성원 모두에게 엄청난 힘과 스트레스를 줍니다. 이제 아직 이 나라가 발전이 덜 됐으니 다 노력해야 된다는 그거에 따라서. 그런데 결국 그러다가 7, 80년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먹고 살고 조금 이제 경쟁과 그 노력을 위한 걸 조금 늦춰도 되지 않을까 할 그때가 돼가지고 이 평준화라든지 그런 제도가 생겼습니다. 결국 이 평준화라는 것도 그 이후에는 이제 복지 제도들이 많이 생겼지만 그거의 일환입니다. 복지와 평준화는 결국 같은 차원인데, 그러니까 불과 한 반에서 60명이라면 한 너댓 명의 그냥 공부 그냥 잘하는 사람들 위해서 남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공부에 스트레스 받는 그런 사회, 이런 것을 이제 지향하고 평준화를 해서 이제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대우를 받도록 하자, 이렇게 한 것이 이제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 전체의 어떤 그러니까 좌파적인 정책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도 어느 정도 살만하니까 그런 너무 심한 스타일을 갖지 말자. 근데 이 좌파적인 것의 문제가 되는 게 어떤 경우입니까? 우리나라가 그만큼은 발전하지 않았는데, 나라가 그만큼 안 되었는데 미리 너무 앞선 정책을 함으로써 이미 더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 좌파적인 정책을 했는데 우파적인 정책, 그러니까 생각이나 사고방식은 보수 우파적이라 하더라도 이미 상류층의 지위에 올라 있는 사람들, 이미 상류층의 지위에 올라 있는 사람들은 그들은 자기 생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나라와 사회가 이제 충분히 발전했다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은 결국 좌파들 생각이나 마찬가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평준화가 되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내 자녀들은 얼마든지 이제 고액 과외라든지 그러니까 특수교육을 시킬 수 있으니까 영재교육 같은 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교육엔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평준화라든지 그런 영재들을 국가에서 길러주는 그런 제도가 필요가 없게 되죠. 이 상류층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훨씬 이후에 만들어진 제도지만은 그런 이제 남녀 차별을 해소하자. 이거는 좌파의 오래된 이념이죠. 근데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모든 고위직이다 그런 데서 그러니까 여성을 할당하고 이렇게 평등하게 대우하자 이런 것이 됐는데, 근데 아직은 신분제라든지 사람들이 자기 계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개의 집안에서 남자들이 만약 신분 상승을 위한 노력을 하는데 여성에 대한 할당과 이런 것이 많이 되게 되면은 결국은 상류층에서 이미 여건이 돼 있는 상태에서 여성에게 지위나 권한을 승계하는 그럴 때 상당히 유리하게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좌파의 어떤 이념이 결국은 상류층한테는 유리하게 되는 거죠. 조금은 다른 거지만 그러니까 한글 전용 논문 정책 같은 것도 좌파로서는 이제 과거에 하류층을 이제 공부할 시간이 없었던 하류층에게 통용되던 문자가 이제 그걸 이제 국가 공용 문자로 해가지고 더 이상의 지적인 능력에 의한 차별을 막는 그런 한글 전용 제도가 억누린 사람을 위해서는 좋다. 모든 사람이 좀 비교적 편하게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사니까 좋다. 이런 생각이지만 상류층에 있어서는 그러면 상류층도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는 상류층은 이미 미국이나 유럽으로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굳이 지적인
학문을 하려고 한자를 공부할 이제 중요성이 없거든요. 설사 필요하더라도 자기네 집안에서 가르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경우도 역시 좌파의 주장이 보수 상류층과는 결합이 되는 것이죠. 현재 이제 노동에 관해서 이 좌파 이념 중에 중요한 것이 항상 노동자를 중요시하죠. 자본가보다. 이 원칙의 근원은 처음에 얘기한 그런 이제 하나님의 나라 그거도 맞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은 자본은 되게 어떻게 생긴 겁니까? 상속해서 생긴 거죠. 대변은 옛날에는. 네? 일대 물론 요즘은 뭐 젊은 벤처 기업가에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도 다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든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자본이죠. 그러니까 이거 자본을 물려받았다는 것은 이 사람의 자본가는 어떤 거냐면 태어나기 전에 영계와 하나 천상에서 이미 그 신분을 부여받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신의 뜻에 의해서 결정된 사람이죠. 근데 노동은 뭐냐면 지상에서 인간이 몸으로써 하는 능력이죠. 그러니까 지상의 능력 그것을 더 우선시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좌파 이념, 진보 이념이 더 노동을 중요시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이제 또 교조화되다 보니까 교조감은 그냥 그 자구만 중요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여성의 권익을 옹호해야 되는 건 당연하게 옳은 말이지만은 그러한 이제 크게 보는 큰 그림에서의 그 교조 가르치는 조항 교조에 집착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조에 집착해서 그런데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을 이제 간과하는 거죠. 노동의 경우도 그러니까 노동 크게 봐서 노동이 자본보다 중시돼야 되는 거 그런 것은 맞지만은 이미 노동자를 해가지고 이제 고임금으로서 상류층이 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의 경우도 계속해서 옹호를 하고 교조를 지키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도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고임금 노동자들을 계속 두둔하는 정책을 하다 보니까 다른 같은 노동자인 어떤 비정규직이나 그런 이제 구직자들한테 많은 불이익이 가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청년을 존중하는 것이 진보 이념에 맞는 거죠. 연령에 대한 차별도 중시하지 않고 그리고 아직 자본을 스스로 축적하지 않은 청년을 그 영혼적인 본질적 능력에 따라서 대우하는 거. 그런데 지금도 좌파 이념에 그런데 이 교조에 따라서 가령 뭐 그냥 국회의원의 한 3분의 1은 청년들로 채워야 된다. 이런 것이 마치 청년들의 뜻을 많이 반영하는 것 같고 그런 것으로 포장은 되지만은 결국은 이제 정계 진출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 업적을 쌓는 데 있어서 그 서민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청년기에 갑자기 이걸 쌓기는 어렵죠. 결국은 청년 할당이나 이런 자리는 어떤 사람들이 차지하냐면 기존의 정계에 있는 사람들의 친인척이라든지 그런 이제 유행이 연줄이 닿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차지하게 되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이제 근데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런 아까 진보의 그런 문제들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정파적으로 진보가 있고 정파적으로 보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보수 층에서 이 보수 상류층의 어떤 관점이 세상을 이제 살만하니까 진보의 그 주장하고 서로 결탁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보수 상류층이 결국 또 이 정계라든지 재계 이런 데 기득권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들이 일거양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 입장에서 자꾸 보수주의를 이제 고집하고 그러면은 언론이나 그런 데서 어떻게 봅니까? 아주 고집스러운 그냥 꼴통보수로 보죠. 그러니까 그걸 이미지를 완화하기 위해서 이 진보 측에 많이 동조하는 듯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진보 측에서 이들은 당연히 이쪽을 이제 힘 있는 보수 계층을 자기네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죠. 그래서 자기하고 동조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 진보 측의 어떤 주장과 이념을 보수의 상류층이 같이 동조해서 그렇게 제도를 엮어 나갑니다. 좀 상대적으로 진보적으로. 그런데 이런 것이 결국은
고수층이랄 수도 있지만 어떤 평범한 계층, 이제 경쟁과 그런 투쟁의 어떤 논리의 아직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신분을 더 상상하고 생존을 위한 그 노력을 해야 될 계층들한테 많은 장애가 되고 있죠. 이런 것이 쌓여지면 국가가 병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 서두에서 말한 좋은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굳이 자꾸 묻지 않고 지상에서 인간의 몸을 입은 인간의 능력으로 많은 결정을 하고 많은 알아서 다 운영을 하는 나라. 그렇게 돼서 점차 천상의 모든 가치들을 지상으로 자꾸 가지고 내려오는 그런 나라가 지상의 천국이라고까지 할 수 없겠지만 천국에 가까워지는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올바른 나라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드라마 정도전에서도 봤듯이 군자국이라는 걸 추구한다고 했죠. 정도전이. 뭐 군자국은 어떤 얘기를 하냐? 군자국? 그 국민 모두가 군자가 된 나라. 그러니까 소위는 뭡니까? 그 물질을 위해서 생산을 이에 밝게 항상 물질을 찾아며 살아야죠. 하지만 군자는 의에 밝다. 그러니까 국민 모두가 이를 추구하는 그런 것은 그 단계는 이제 넘어섰다. 그러니까 이상적인 어떤 공산주의 사회처럼 먹고 사는 데는 다 해결됐다. 근데 문제는 이제 국민 모두가 의를 추구하면서 얼마나 생을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냐. 이런 것이 바로 군자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군자국은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해야 되죠. 그러면은 이 식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다행히 오늘날 근대 많은 나라는 이게 거의 다 해결되고 있죠. 근데 그다음 게 이제 성적인 욕구죠. 이것도 결국은 그러니까 동물적인 것이고 어떤 소인적인 욕구이죠. 근데 국가를 운영하려면은 이러한 그 요구, 기본적인 욕구를 추구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많이 아래쪽에서 많이 서로 경쟁적으로 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위에서 이제 국민들을 다룰 수가 있죠. 회사나 학교도 다 그렇죠. 아랫사람이나 학생들이 경쟁적으로 서로 상산하신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운영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가장 기본 옛날에 국가는 어떻게 합니까? 식도 제한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굶어 죽고 그래도 양반이 집에서 창고를 열지 않았죠. 왜냐하면 자기네 말 잘 듣는 사람들만 이제 식사를 줘가지고 그렇게 그 자기네 밑으로 이제 끌어들이려고. 근데 지금은 이제 인도주의 사회가 돼가지고 이제 식사는 다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성이란 게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게 선진국의 경우는 많은 선진국이 이제 많이 자유화가 돼 있죠. 근데 그럼 자유화가 되고 그러면 야만의 나라 같은데 그렇지가 않죠. 오히려. 그런데 그러면 왜 그럼 중동이라든지 그럼 우리나라 같은 그런 비교적 정신적인 후진국에서 이 성에 대해서 더 엄격한가? 그들보다 그럼 더 점잖아서 그런가? 그런 게 아니죠. 이미 상류층이야 이거에 대해서 어떤 그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죠. 근데 이제 일반 국민들 만약 그 일반 국민들이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어떤 변태형 이제 그림만 보고 만족한다든가 기타 뭐 여성을 자기의 아내로서 취하고 이제 자식을 양육하고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성을 충족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많아진다면은 국민을 다루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이제 제3자한테 피해를 주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야동이라든지 그런 변태적인 성적인 이제 욕구 충족 방식 그런 걸 많이 억압하죠. 좀 더 과장해서 표현하면 마약 그런 것들 장속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하지만 현실상으로 이런 것이 얼마나 언제까지나 정당화되는가? 그건 뭐 여러분들 전문분들 다 분들은 다 아실 테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우리 국가가 어떻게 해서 국가 지도자들이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할 수 있도록 국민을 유도해서 이런 식욕이나 성욕 같은 거 이런 거는 국민들이 다 이제
이걸로 스트레스는 받지 않고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해서 그래서 이보다 더 높은 가치에서 경쟁적으로 더 그러니까 더 정말 가진 그 플라톤의 철인 정치가 돼서 정말로 인격이 훌륭한 분들이 국가를 지도해서 이분들한테 더 많이 배우고자 국민들이 이제 잘 보이려고 하는 나라, 더 높은 가치, 식욕과 성욕이 아닌 예? 그런 나라가 되어야 정말 좋은 나라가 되겠죠. 예, 지금과 같은 이런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경쟁적으로 어떤 사회의 권력적인, 제도적인, 물질적인 이 사람한테 잘 보이려는 이런 나라가 아니라 이제 이런 기본적인 건 다 갖춰 있는 상태에서 정말로 인격적이고 훌륭하고 그런 분들한테 더 배우려고 잘 보이는 그러한 국민들이 그러한 나라, 국민 모두가 군자가 되는 나라. 군자라는 것은 그 자체에 이제 더 계속 배우기 위한 위치이지 성인하고는 다릅니다. 성인은 예, 완전히 다 완성된 나라고 군자는 이제 완성되지 않은 아들 자자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적으로 아직은 어린이와 마찬가지로 성장하려고 하는 존재를 말합니다. 그런 나라, 국민들이 모두 영적인 성장을 해서 애쓰는 나라,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는 나라, 그런 나라가 바로 예, 군자국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뜻이 땅으로 내려오는 나라, 그 지상천국이고 이상국입니다. 이상이 그러니까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방향으로 과연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나 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의문부를 던지고 있고 앞으로 이제 이 길을 찾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